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요, 그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서드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만,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기능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메서드로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스트링들 속에 메서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 스트링의 기능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제가 조금 길어서요, 메서드들을 두 개의 예제로 나누어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클래스 하나 만들 거고요. 서브 패키지는 EX05번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요, methods of string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언더바 1, 언더바 2로 두 개로 분류하겠습니다. 자, methods of string, 언더바 1. 메인 메서드를 추가를 할 거고요. 첫 번째입니다. 자, 기능들이 되게 카테고리로 분류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문자열의 길이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길이. 자, 문자열의 길이를 가지고 오는 메서드는 length라고 하는 메서드였었죠. 자, 그러면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자, string str1이라고 할 거고요. 자, 여기다가 hello java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java. 여기도 대문자로 쓸게요. 자, 두 번째 거는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미콜론. 자, string str2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위에는 지금 영어로 썼죠. 밑에는 한글로 썼단 말이죠. 둘 다 어차피 문자열입니다. 자, 그런데 C 프로그램을 혹시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캐릭터 배열로 저장을 했었을 때, 그때는 한글이 한 바이트가 한글은 하나당 2바이트씩이고 영문은 1바이트씩이고 실제로 다르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 여기에서 그 유니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헬로우든 안녕하세요든 크기는 무조건 하나씩입니다. 한 글자당 하나씩입니다. 그러니까 안이라고 하는 것도 랭스가 하나인 거고요. h라고 하는 것도 랭스가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system.out.println 하고 나서요, 여기에다가 str1이라고 하는 것의 length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length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로 길입니다. 자, 그러면 1, 2, 3, 4, 5 스페이스도 하나죠. 6, 7, 8, 9, 10 느낌표까지 11이네요. 11이고요. 자, 두 번째 안녕하세요 5개가 있고요. 6, 7 스페이스까지 8, 9, 10, 11, 12 그리고 나침표까지 13개죠. 13개가 나오겠네요.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이게 바로 랭스라고 하는 겁니다. 랭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영문이든 한글이든 상관없이 그냥 글자 하나당,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글자 하나당 하나씩 카운트하는 결과를 리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열을 검색하는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으로 캐릭터 at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index of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last index of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index of나 last index of나 기능은 동일한데요. 이 index of는 앞에서부터 찾는 거고, last index of는 뒤에서부터 찾겠다라고 하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찾는 시작 위치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캐릭터 at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캐릭터 at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위치의 캐릭터를 보는 겁니다.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은 캐릭터의 집합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캐릭터의 집합에서 특정 위치에서, 인덱스에서의 캐릭터 값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력해 볼게요. system.out.println str1이라는 것의 캐릭터 at 1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인덱스가 0부터 당연히 시작할 테니까 여기는 0번이고요. 여기가 1입니다. 여기가 1이니까 당연히 결과는 2가 나오겠죠. 알파벳 2. 인덱스가 1번인 곳의 캐릭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동일하게 그대로 카피해서 이번엔 두 번째 스트링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두 번째 스트링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0번이고요. 여기가 1번일 겁니다. 그 1번의 캐릭터를 가져와라 라고 하니까 얘는 0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네요. 한글이. 자, system.out.println에서 계획만 좀 할 거고요. 위에도 계획을 하나 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시켜 볼까요? 전체 화면을 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2와 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캐릭터 at에 대해서 지금 알아본 거고요. index of와 last index of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index of, 그 다음에 last index of.
자, 인덱스 오브랑 라스트 인덱스 오브는요, 그 문자열 내에서 특정 문자를 찾는 겁니다. 문자나 문자열을 찾는 건데요. 바로 출력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 라인 하고요. 여기서 str1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인덱스 오브, A라고 하는 캐릭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싱글 코테이션 마크 안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싱글 코테이션 마크 안에 들어가는 게 캐릭터고요. 자, 일단 여기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무슨 소리냐면 A라고 하는 것이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지 인덱스 번호를 체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 볼게요. A라고 하는 것이 몇 개 있습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개 있잖아요. 그럼 두 개를 다 찾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찾는 위치부터 시작해서 찾다가 첫 번째 찾는 위치의 인덱스를 리턴합니다. 그럼 첫 번째 A가 나오겠네요. 그럼 첫 번째 A는 0, 1, 2, 3, 4 스페이스까지 5, 6, 7. 첫 번째 A는 7번째네요. 7번. 그리고 8, 9. 얘는 9번째고요. 그러면 얘는 지금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A라고 하는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앞에서부터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얘는 누가 나와요? 7이 나오겠죠. 자, 이해가 가셨죠? 이건 7이 나올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라스트 인덱스 오브로만 바꾸겠습니다. 자, 라스트 인덱스 오브예요. 자, 그러고 나서 A를 찾을게요. 그러면 똑같이 A를 찾을 텐데 이번엔 어디서부터 찾겠다고요? 뒤에서부터 찾겠다고요. 자, 그때 여러분들 혼돈하지 마세요. 뒤에서부터 찾으니까 인덱스가 여기가 0번이고 여기가 1번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인덱스는 내내 똑같습니다. 여기가 0번이고 여기가 1번인데 그냥 뒤에서부터 찾는 겁니다. 그럼 아까 여기가 7번이었죠. 그럼 여기가 8번이고 여기는 A는 9번이겠네요. 그럼 뒤에서부터 찾으면 제일 먼저 찾는 A는 9번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9가 나올 겁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시키면 여기가 7이 나오고 여기가 9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그대로 카피하고요. 이번에는 인덱스 오브라고 하는 것 안에 여기다가 시작값을 좀 쓸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 8이라고 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거도 8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인덱스 오브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부터 찾으라면서, 그런데 몇 번 위치부터 찾으라는 소리냐면 8번 위치부터 찾으래요. 자, 8번이 아까 첫 번째 A가 7이었으니까 얘가 8번 위치란 말이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인덱스 오브, 그리고 뒤에 있는 시작값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찾으면 이 A를 찾는 게 아니라 이쪽 A를 찾겠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럼 결과가 뭐가 나와요? 9가 나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덱스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인덱스는 여전히 0, 1, 2, 3, 4고요. 찾는 위치가 어디서부터 8번부터 찾아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라스트 인덱스 오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스트 인덱스 오브도 8번부터 찾으라고 했으니까 V가 8번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뒤에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내려오면서 찾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A를 찾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7이 나오겠죠. 자, 실행시켜 볼까요? 그러면 7, 9, 9, 7.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아시겠죠? 자, 인덱스 오브와 라스트 인덱스 오브는 이렇게 캐릭터도 찾을 수 있지만 문자열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그냥 그대로 카피하고요. 자,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은 더블 코테이션 마크 안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여기다 자바라고 쓸게요. 그 라스트 인덱스 오브도 마찬가지로 자바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자열이 완벽하게 일치되는 문자열을 찾습니다. 이렇게 문자열이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바라고 하는 코드는 여기 있잖아요. 자, 그럼 그거의 시작 코드가 나갑니다. 시작 코드의 위치 인덱스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0, 1, 2, 3, 4, 5, 6이죠. 그럼 6이라고 하는 것의 인덱스가 결과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6번 인덱스부터 이 자바라고 하는 글자가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찾으나 앞에서 찾으나 자바라고 하는 글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바라고 하는 결과는 동일하게 둘 다 6이 나올 겁니다.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과 6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번에 한글을 한번 찾아볼까요? 한글도 잘 찾아주나? 자, 여기 지금 스트링 2로 한글을 바꿨고요. 여기 있는 내용에다가 하세요라고 하는 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세요. 자, 하세요라고 하는 글자가 어디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0번, 1번, 2번 위치에 하세요가 있는 거죠. 그죠? 0, 1, 2번 위치에. 그러면 첫 번째 앞에서부터 찾으나 뒤에서부터 찾으나 하세요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결과는 동일한 결과인 인덱스 2번이 출력될 겁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여기 2번 두 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혹시라도 이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찾는 거를 없는 글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에다가는 바이라고 하는 영문을 찾아볼 거고요. 두 번째 거에다가는 고맙습니다를 찾아볼게요. 자,
지금 by라고 하는 것도 string 1에 없고요.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string 2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요. 찾는 글자가 없을 때는 -1을 리턴합니다. 자, 실행 결과 볼게요. 자, 그래서 인덱스와 라스트 인덱스 오브의 결과적으로 -1이 리턴되면 그거는 찾는 글자가 없다. 찾는 문자열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로요. 문자열로 변환하거나 문자열을 연결하는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3번입니다. 문자열 변환 및 연결. 자,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value of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요. value of. 자, 근데 value of라고 하는 게 여기 대문자로 쓸게요. value of라고 하는 게요. 정적 메서드입니다. 나중에 정적 메서드 배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value of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concat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value of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string.value of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라고 부르고요. 한국말로는 정적 메서드입니다. 자, 여기에 기본 자료형을 집어넣게 되면 그 기본 자료형이 스트링으로 바뀝니다. 문자열로 바뀌는 거예요. 기본 자료형이 앞에서 잠깐 보셨죠? 앞에서 실제로 스트링 플러스 기본 자료형 할 때 일어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string이라고 하는 것에 str3라고 하는 것을 하나 선언을 할 거고요. 자, string.value of 하고 나서 여기에 2.3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 더블이라고 하는 값을 뭐로 바꾸는 거라고요? 문자열로 바꾸는 거고요. 문자열로 바꿨으니까 문자열 타입으로 저장할 수가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자, string str4라고 할게요. 자, 그럼 보세요. string 아까도 잠깐 보였는데 자, value of 하고 나서 이게 지금 이만큼이 다 value of입니다. 다시 말해서 괄호 안에다가 불리언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더블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정수도 집어넣을 수 있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런 기본 자료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결과적으로 뭐가 나온다고요? string이라고 하는 것이 리턴된다고요. 자, 이번엔 불리언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false라고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false라고 하는 5글자를 가지고 있는 문자열이 그대로 그냥 저장이 되는 겁니다.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system.out.println str3를 출력해 볼 거고요. str4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3이라고 하는 것과 false라고 하는 것이 각각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위에 한 줄 띄울게요. 자, 그러면 value of라고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문자열을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열 연결하는 것은 concat이라고 하는 겁니다. concat이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자, 그러면 5 문자열 다시 하나 만들고요. 5는 자, str3라고 하는 게 뭐죠? 여기 있는 2.3이라고 하는 값이 문자열로 바뀐 거죠. 결국에는 어떤 2.3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럼 그 2.3이라고 하는 글자랑 여기 있는 false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그럼 보세요. conca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결국에는 여기 concat인데 concat이라고 하는 메서드에 매개 변수로 뭘 집어넣으래요? 스트링을 집어넣으래요. 그럼 여기 있는 스트링이랑 여기 있는 스트링을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concat 하고 나서요. str4를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string3라고 하는 것 뒤에다가 얘를 연결시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다 붙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string5에다가 집어넣으란 소리입니다. 그럼 출력해 볼까요? 자, system.out.println str5를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시키시면 마지막에 2.3f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concat이라고 하는 게 결국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한다라고 하는 거 많이 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string이라고 하는 .value of라고 하는 메서드, value of라고 하는 메서드랑 플러스 concat 이 두 가지를 쓴 게요.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앞에서 string 문자열끼리 서로 플러스 오퍼레이션 했던 예제 기억나시나요? 연결할 때 내부적으로는 실제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수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문자열로 string str6 할 채널인가요? 예. str6번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안녕 플러스 3 이렇게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거 결과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플러스 오퍼레이션
문자, 이 플러스라고 하는 것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하나라도 문자열이 있으면 나머지 한쪽을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두 개를 연결한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얘가 안녕 3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안녕 3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컴파일러가 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도 생략 없이 완벽하게 다 쓰게 되면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안녕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죠? 안녕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안녕이라고 하는 문자열에다가 점, concat 연결해라. 뭐를? 어떤 문자열이냐면 요 3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열로 바뀐 거죠. 그러면 string.value of 하고 나서 3. 자, 이거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만큼만 따지면 요만큼은 뭐예요? 3이라고 하는 놈으로 문자열을 바꾼 거죠. 그러면 안녕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3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두 개를 연결해라 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플러스 오퍼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오퍼레이션을 풀어서 쓰게 되면 이 기능이 그냥 연속적으로 호출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과는 동일한 거고요. 자, concat,과 string.value of 이해하셨죠? 네, 그럼 이번에는요. 문자열을 배열로 쪼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을 바이트 배열로 쪼개는 경우가 있고요. 문자열을 캐릭터 배열로 쪼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4번 문자열에 바로 이렇게 쓸까요? 자, 문자열을 바이트 배열로 쪼개는 경우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문자열을 이번에는 캐릭터 배열로 쪼개는 방법입니다. 문자열을 바이트 배열로 쪼개거나 캐릭터 배열로 쪼개는 방법. 자, 그건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그 나중에 자바 IO 쪽에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채팅 프로그램 짜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주절주절 채팅창에다 썼던 모든 문자열은요, 실제로는 이렇게 쪼개져서 나갑니다. 바이트 배열이거나, 캐릭터 배열이거나, 실제로 데이터에 실릴 때는 그렇게 변환돼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자, 그러면 일단 스트링 배열 str 8번을 차리네요. 8번은 여기다가 hello java라고 써볼게요. 영문으로 일단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llo java라고 쓸 거고요. 두 번째는 안녕하세요라고 써볼게요. str 9번은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얘를 바이트로 쪼개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근데 바이트로 쪼개게 되면 이 영문자는 바이트로 쪼개게 되면 이 영문자 하나가 실제로 내부적으로 메모리는 한 바이트씩 할당을 하기 때문에 물론 캐릭터 배열로 저장할 때는 영문자든 한글자든 캐릭터 하나에다가 저장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영문자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 캐릭터 2바이트에 저장이 되지만 영문자든 한글이든 자바에서는 유니코드 개념으로 실제로 그 2바이트의 캐릭터에 저장이 되지만 한 글자는 얘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로 하게 되면 여기가 다 날아가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문자는 한 바이트만 사용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얘를 바이트로 쪼개게 되면 HELLO 이게 알파벳이 한 눈에 보일 거예요. 자, 반면에 아니라고 하는 글자는 이 아니라고 하는 글자가 캐릭터 자체에서 자바 자체에서 2바이트를 할당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 2바이트 중에서 바이트로 쪼개니까 아니라는 글자가 2바이트로 쪼개져서 저장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바이트로 읽으니까 실제로 읽은 데이터는 전혀 엉망인 데이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기 어려운 데이터가 막 나올 거란 말이죠. 자, 일단은 쪼개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문자열을 바이트로 바꾸는 메서드는 getBytes입니다. 얘는 getBytes고요. 문자열을 소가로 쓸게요. 자, 문자열을 캐릭터로 바꾸는 거는요, toCharacterArray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메서드의 좀 폼이 다르죠. getBytes, getCharacter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여긴 toCharacterArray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모양이 약간 다르니까 좀 신경 써서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럼 첫 번째로 getBytes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되게 직관적입니다. 그냥 문자열을 바이트로 바꾸는 거고요. 그냥 문자열에다가 getBytes라고 하는 메서드만 하게 되면 끝입니다. 그럼 어려운 게 없어요. 바이트라고 하는 놈을 담을 수 있는 걸로 어레이라고 할게요. 바이트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str8번이라고 하는 값에다 영문을 저장하고 있는 str8에다가 그냥 getBytes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다 바이트로 다 쪼개져서 배열에 저장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두 번째 것도 똑같이 해볼게요. 바이트, 이건 array2라고 하겠습니다. str 9번이죠. 그리고 똑같이 getBytes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위에 거는 영문이고요. 밑에 거는 한글입니다. 그걸 다 각각 바이트로 쪼개서 바이트 배열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장된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트 배열 얘를 실제 뭐 랭스 구하고 그렇게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어레이스라고 하는 것도 써본 적 있으시죠? 자,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쓸 테니까 여러분들도 쓰다 보면서 쓰면서 이걸 좀 외워주시기 바래요. 자, 어레이스의 toString 하고 나서 여기다 배열 객체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었죠? 자, array 1.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array 2. 자, 그렇게 되면 실행해 볼까요? 그럼 첫 번째 거는 721, 뭐 101, 108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hello라고 하는 요거 H라고 하는 것이 있죠. H라고 하는 것이 아스키 코드가 72번이에요. E라고 하는 것이 아스키 코드가 101번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느낌표가 아스키 코드가 33번인 겁니다. 결국엔 여기 있는 놈들이 다 아스키 코드로 바이트 배열로 저장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반면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바이트로 쪼개는 건데요. 실제로 바이트로 쪼갠다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은 캐릭터로 저장되어 있는 2바이트 중에서 1바이트를 저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문일 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헬로우 자바라고 하는 놈은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는 5개, 10개, 11개죠. 이 11개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영문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부적으로 캐릭터에 저장할 때는 2바이트에 저장되지만 실제로는 1바이트를 내부적으로 메모를 차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바이트로 쪼개게 되면 실제로는 바이트, 1바이트 영문자 하나는 하나의 바이트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11개의 아스키 코드로 그대로 매핑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2바이트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캐릭터가. 그럼 거기 있는 걸 바이트로 쪼개니까 한글 하나당 그 한글이 2개씩 쪼개질 거 아니에요? 2개씩 뽑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2개씩 뽑아지니까 안이라고 하는 거에 2개, 0이라고 하는 거에 2개, 마지막 요까지 2개. 그래서 실제로 글자의 랭스는 5개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 10개의 데이터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도 지금 다 마이너스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나중에 자바 IO 들어가시면 실제로 이렇게 변환할 때 어떤 형식으로 변환이 되는지, 그리고 캐릭터 셋이라고 하는 문자 셋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은 자바 IO 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 안에 getByt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고, 그 getByte라고 하는 메서드는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바이트 배열로 변환한다. 다만 영문자 같은 경우는 영문자 하나당 1바이트씩 할당이 되어지고, 한글 같은 경우에는 한글 하나당 2바이트씩 바이트의 배열이 생성된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캐릭터로 배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캐릭터 배열은 말 그대로 2바이트씩 배열이죠. 그러면 이제는 한글이 깨지지 않을 거예요. 한글을 그냥 그대로 2바이트에 연결할 수가 있으니까요. 캐릭터 자체. 영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문은 당연히 원래 안 깨졌었으니까 안 깨질 거고요. 자, toCharacterArray라고 하는 메서드를 쓸 겁니다. 자, 그럼 이 toCharacterArray라고 하는 것은요, 문자열을 캐릭터 배열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럼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앞에 거랑 다 똑같은데요. 캐릭터 배열로 리턴 받는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array3라고 하겠습니다. 자, str 8번에다가요, toCharacterArray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str8이라고 하는 요 놈을 캐릭터에다가 다 담아서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자 하나당 캐릭터 하나를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이번에는 9번이죠. 한글을 그대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출력할게요. 3번과 4번을. 자, 결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제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문자가 깨지지가 않죠. 캐릭터니까 말 그대로 문자가 기본입니다. 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정수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수가 기본으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 캐릭터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기본이기 때문에 문자가 출력될 겁니다. 그래서 아스키 코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문, 그러니까 알파벳, 문자로 나오는 거고요. 자, 요거 2개가 하나로 묶여가지고 실제로 아니라는 글자로 만들어진 거죠. 자, 이것은 문자셋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 얘기는 나중에 자바 IO에서 배우도록 하고 지금은 이렇게 2개씩 0 이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스트링 예제의 첫 번째 예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예제는 다음 예제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새로운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만들고요. 서버 패키지는 6번으로 만들고, 메서드는 동일하게 메서드 이름을 짓게요. 자, 메서드 오브 스트링, 그리고 언더바 스트링,
언더바 2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메소드 하고요. 두 개가 남았어요. 스트링의 메소드에서. 첫 번째는 5번 문자열을 수정을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문자열의 내용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게요. 6번 문자열의 내용 비교입니다. 자, 그럼 문자열 수정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열 수정은 메소드가 좀 많아서요. 그냥 메소드 실행하면서 바로 그 메소드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to lower cas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고요. to upper case입니다. 자, 영문 메소드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요. 소문자로 만들거나 대문자로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문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string str1은 Java study라고 쓸게요. 자, 지금 첫 번째 문자는 대문자로 썼고 나머지는 다 소문자로 썼습니다. Java J와 S만 대문자로 쓴 상태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str1 하게 되면 그냥 그게 그대로 나올 텐데 여기에서 to lower case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번에는 to upper case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 upper case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to lower case라고 하는 것은 다 소문자로 나오는 거고요. to upper case는 다 대문자로 바꿔서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실행시켜 볼까요? 자, 여긴 다 소문자로 나왔죠? 여긴 다 대문자로 나왔죠? 이해하셨죠? 자, 여긴 다 소문자. 자, 여기 출력을 좀 쓸게요. 여기다가. 여긴 다 대문자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replace라고 하는 메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place가 한국말로 뭐죠? replace. 대체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특정 값을 특정 값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저기 안에 있는 어떤 문자를 다른 문자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 옵션 프린트 라인 해놓고요. str1이라고 하는 것에 replace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place 시키고요. 첫 번째 study라고 하는 거. study라고 하는 것을 공부라고 하는 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바 공부라고 하는 글자로 출력이 바뀌겠네요.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 그럼 자바 공부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sub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예요. 자, substring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일부분의 부분, 문자열에 가지고 있는 일부분을 새로운 문자열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일부분만 발췌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시스템 옵션 프린트 라인 하고 나서요. str1이라고 하는 것의 substring입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형태는 이런 겁니다. 시작값과 끝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끝값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되게 중요한 건데요. 실제로 항상 자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자바 전체도 그렇고 C 전체도 그렇고 여러분들 파이썬 배우신 분들은 파이썬도 마찬가지고요.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랭귀지 같은 경우에 시작값과 끝값이 들어가면 시작값과 끝값의 기준은 0보다는 같거나 크고 시작값보다는 같거나 크고 끝값보다는 작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0보다 같거나 크고. 그럼 다시 말해서 이 서브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0부터 시작해서 5보다 작은 구간, 다시 말해서 4까지라는 소리죠. 그럼 0, 1, 2, 3, 4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0, 1, 2, 3, 4. 여기 스페이스바까지겠네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자바라고 하는 것에 스페이스바까지 여기 있는 것을 뜯어다가 서브스트링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실행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자바라고 하는 것만 뜯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스페이스까지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가 4라고 하면 실제로는 결과는 동일하겠죠. 자바라고 하는 거. 이번엔 스페이스가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전체 선택하게 되면 뒤에 아무런 공간이 없죠. 여기가 5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0, 1, 2, 3, 4라고 해서 스페이스까지 뽑혔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마킹이 같이 블럭이 선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플릿입니다. 스플릿은 말 그대로 쪼개는 건데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쪼개는 겁니다. 스플릿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스플릿 메소드를 할 거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메소드를 하나, 스트링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ABC, DF, 그 다음에 GHI, JKL. 자, 이렇게 문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문자를 제가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쭉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문자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지금
슬래시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지금 대시가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공백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런 것들, 이런 구분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다 잘라내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ABC 뽑아내고 싶고요. DEF 뽑아내고 싶고, GHI, JKL 이렇게 뽑아내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플릿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쪼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쪼개느냐라고 하는 거, 그것만 정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스플릿이라고 하는, 이 스트링 안에다가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스플릿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구분자를 써요. 지금 나는 얘를 구분자로 쓰겠다. 다시 말해서 슬래시를 가지고 쓰겠다라고 하면 이 슬래시를 가지고 쪼개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슬래시는 구분자니까 얘를 가지고 땅 쪼개서요. ABC라고 하는 것과 이만큼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나는 여기는 슬래시라고 하는 것으로도 쪼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대시라고 하는 것으로도 쪼갤 거다라고 한다면 OR로 연결하십니다. OR로 연결한 상태에서 또 다른 구분자, 또 OR로 연결한 상태에서 스페이스까지. 그럼 스페이스니까 한 칸 띄울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나는 구분자를 몇 개 쓰겠다는 거냐면 3개를 쓰겠다는 소리입니다. 이 구분자가 나오던, 이 구분자가 나오던, 이 구분자가 나오던 나는 그 구분자가 나올 때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쪼개라, 좌우를 쪼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쪼개면 지금 몇 개로 쪼개지는 겁니까? 이 경우에는 구분자가 몇 개나 있어요? 3개의 종류가 있죠. 그 구분자로 쪼개지니까 결국에는 4개가 쪼개지겠죠. A, B, C, D, F, GHI, JK 이렇게 4개로 쪼개질 겁니다. 그 쪼개진 데이터들을요. 당연히 일단 쪼개진 하나하나는 스트링일 거잖아요. 그 스트링을 배열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str array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쪼개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스트링 어레이라고 하는 놈은 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 되겠네요. 한 번에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ystem.out.println arrays라고 하는 utility 클래스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자, string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str array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 그러면 a, b, c, d, f. 자,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아시겠죠? 네, 이것도 그냥 여기다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로 쪼개놓은 거.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프로젝트 같은 걸 하다 보면 여러분들 왜 문자 오면 자동으로 무슨 내 앱에 그 문자에 사용한 카드 금액이라든지 뭐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제 위치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앱들 만들 때 보면요. 스플리트만 가지고 만들었던 적도 꽤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스플리트 자체가 기능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특정 포맷으로 뭐 신한 카드, 꺾인 가로 끝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장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사용 금액 나오고 그 다음 날짜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일정 패턴이 있는 경우에는요. 그 각각의 구분자만 잘 관리를 하시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트림이라고 하는 메서드입니다. 자, 트림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말 그대로 잘라내는 건데요. 자, 어떻게 잘라내는 거냐면 앞에 뒤에 문자가 공백이 있을 때 잘라냅니다. 자, system.out.println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ABC.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ABC라고 하는 이 문자열은요,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앞에 공백이 몇 개가 있고, 뒤에 공백이 몇 칸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 내가 그냥 얘를 그대로 출력하면 얘가 그대로 나오겠죠. 한번 출력해 볼까요? 이렇게 그대로 나올 거란 말이죠. 제가 지금 선택하게 되면 이 선택된 모든 것들이 결국엔 이만큼이 다 출력된 겁니다. 이렇게. 앞에도 공백이 있고 뒤에도 공백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요. 제가 여기다가 트림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실제로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ABC라고 하는 요것만 딱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요. ABC라고 앞에 트림되고 뒤에 트림돼가지고 ABC라고 하는 것만 그대로 그냥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네트워크로 데이터 전송할 때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의 사이즈, 데이터의 패키지 사이즈가 되게 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데이터가 딸랑 뭐 10개 글자밖에 안 돼요. 실제로 내가 데이터를 보낼 때는 65,000 패킷에다가 65,000개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패킷에다가 보냈는데 실제 데이터는 10개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 65,000개의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읽으면 65,000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문자를 읽어가지고 오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 데이터는 거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65,000개 뒤에 있는 빈 데이터만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 트림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자열 수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문자열 비교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비교는 딱 2가지만 볼 겁니다. 하나는 equals고요. 하나는 equals 이그노어 케이스입니다. 자, equals.
그리고 하나는 equals ignore case. 자, case라고 하는 게 대문자 소문자를 나타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대문자 소문자 ignore 무시하고 같은지 보는 거고, 얘는 그냥 대소문자 구분까지 해서 정말로 다 같은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string str2는 new string 객체 3개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java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new로 지금 string 객체를 3개를 만들 거니까 new로 3개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요. 3개는 동일한 놈이라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객체가 분리돼서 새로 생성될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똑같이 만들었고요. 세 번째 거는 소문자로 java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메모리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택 메모리 비교죠. 스택 메모리 비교. 자, 스택 메모리 비교를 어떻게 하죠? 그게 등가 연산자잖아요. 등가 연산자 가지고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system.out.println str2라고 하는 것과 str3가 같은지 한번 비교를 해볼 거고, 여러분들 이미 이거는 해보셨죠? 앞에서 3번과 2번과 3번, 3번과 4번, 그리고 4번과 2번 한번 서로 상호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과 2번. 그럼 지금은 new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new라고 만들었으니까 어차피 각각이 뭐가 되는 겁니까? 흰 메모리를 잠깐 볼게요. 흰 메모리 이렇게 되어지면 다 new로 만들었으니까 얘네들이 같은지 다른지는 아예 쳐다도 볼 필요 없습니다. new는 무조건 새로운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럼 흰 메모리에는 객체가 3개 만들어질 테니까 string2는 string3는 string4는 각각 자신만의 객체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꼴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string2, string3, string4는 다 서로 다른 번지 값을 가지고 있겠네요. 그쵸? 서로 다른 위치 값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얘네들의 스택 메모리 비교하게 되면 이 스택 메모리 안에는 번지 값이 들어갈 테니까 얘네들은 다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결과값이 false가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아직 equals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이제 equals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equals. 자, equals 메서드랑 equals ignore case라고 하는 거 요거 두 가지를 할 텐데요. equals라고 하는 것은요, 번지 비교가 아니라 내용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비교한다라고 하는 건 string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equals라고 하는 것이 내용을 비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코드를 제가 그대로 쓸 건데요.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string2 equals string3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string2랑 string3라고 하는 요 문자열의 내용이 똑같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번지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string3라고 하는 것과 string4를 비교하려면 똑같이 equals라고 쓰시고요. 소괄호 열고 거기에다가 string4라고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2번과 3번의 내용이 똑같은지 3번과 4번의 내용이 똑같은지입니다. 그럼 2번과 3번의 내용은 완벽하게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 같은 경우에는 true가 나올 거고요. 아까 스택 메모리 비교했을 때는 false가 나왔죠. 위치값이 다르니까. 하지만 내용 비교를 하고 싶으면 실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뭔지를 비교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거, 다시 말해서 string3와 string4를 비교해 볼게요. 이거 두 개 비교하면 하나는 대문자고 하나는 소문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false가 나오는 겁니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자바는 대소문자를 구분하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여기다가 equals를 쓴 게 아니고요. string3랑 string4를 비교할 때 equals ignore case라고 하는 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string3랑 string4를 비교는 할 때 내용을 비교를 해라. 그런데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말고 비교를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대문자로 써져 있든 소문자로 써져 있든 알파벳만 똑같으면 똑같다고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true가 나오겠죠. 자,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시키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좀 헷갈리니까 여기서 줄간경만 좀 띄워 놓을게요. 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실행. 그러면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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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false, true.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해하셨죠? 자, string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줄이고 줄인 게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당연히 다 소개한 게 아닌 거고요. 그냥 카테고리별로 6개의 카테고리만 소개를 했고, 가장 많이 쓰는 거. 그리고 그 카테고리별로 어떤 거는 메서드가 여러 개가 있고, 어떤 거는 메서드가 뭐 하나, 두 개밖에 없고, 뭐 이렇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프로젝트 하면서 제가 장담합니다. 여기 있는 거 한 번씩은 다 써볼 겁니다.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작은 프로젝트 단위라고 하더라도 스트링
클래스의 정말로 많은 메서드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스트링의 쓰임새도 많고 중요하니까 스트링 클래스는 정말 손에 익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